군산대학교 철학과에 재직 중인 박학래라고 합니다. 앞서 오전에 발표가 기조 강연을 제외하고 첫 번째 발표가 세계 속의 유교해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 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발표였다라고 하면, 오늘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발표자가 말씀드릴 거는 한국에서의 유교 연구의 현황이고, 그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하지만 최근 들어 연구의 활성화가 도모되고 있는 19세기 이후의 도학계열 유학, 특히 이제 근현대기에 한국 조선 성리학의 전통을 계승한 도학계열 유학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중요한 상세한 내용들은 자료집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바바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에도 한국 유학에 대해서, 한국 유교에 대해서 좀 오해와 편견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19세기 중반 이후,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서 서구 문명과 전면적으로 한국 사회가 만나면서 한국 사회를 주도했던 한국 유학, 특히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한국 유학에 대한 편견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유학의 끝자락, 결국에 해당하고 있는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조선 성리학적인 전통을 계승한 도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영역 밖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9세기 중반 이후에 한국 유학의 중심을 이루었던 16세기 이후에 퇴계 계열이나 율곡 계열 모두 다 이 유학에 대한 이해, 관심, 특히 유학에 대한 저변화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19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문인 집단화 되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 유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화서 이항로, 노사 기정진, 간제 전우, 연제 송병성 등등 율곡 계열 학자들 뿐만 아니라 퇴계 계열에 있어서도 이진상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문화에서 다수의 문인들이 배출되어졌고, 이런 문인들은 학문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 양상에서도 거의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을부터 시작해서 한말 의병,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있어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맥락들이 집단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조선 성리학의 전통을 계승한 한말 도학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 봐서는 퇴계학맥이나 율곡학맥을 불문하고 문인 집단화가 일반적인 경향으로 나타났고, 문인 집단화 되어졌던 소위 학파라고 하는 것의 규모가 작게는 몇천 명, 많게는 만 명에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집단화되고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교의 대중화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학계열 유학에 대한 관심은 부정적이었고 연구도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10여 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 작업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주로 거론되어지는 한국 유학자는 퇴계, 율곡, 다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구 현황들을 대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퇴계, 율곡, 다산이 주류를 형성하고, 최근에 들어서 18세기 호락 논쟁이라든가 심설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19세기 유학자, 특히 20세기 유학자에 대한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도학계열 유학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유학사 전반에 걸쳐서의 위상, 역할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지어져서 이제까지 도학계열 유학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최근의 연구 동향은 뭐고 앞으로 연구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도학계열 유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가 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 도학계열 유학에 대한 관심이나 관한 서술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사류 저서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도학계열 유학자에 포함되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는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에서 자신의 선배 학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이 있었고 자기가 활동했던 시기에 앞선 시기에 있었던 기호유학 특히 율곡학맥 내부에서의 논쟁에 대해서 특기했던 모습들 여기 보시는 건 경가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론 계열 내부에서의 분화와 관련 지어진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특기하면서 대체적인 양상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략하죠.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유교연원은 신문지상에 연재했던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조선 유학사를 현상인 선생님께서 저술하면서 도학계열에 대해서 장지연 선생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통해서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활동했던 학자들의 학문과 사상,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종의 편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서 이학로 그 다음에 노사 기정진, 한주 이진상을 근세 유학의 중심이고 근세 유학을 참으로 대표할 만한 학자 그래서 보통 근대 유학 3대가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함으로 해서 이 이후의 유학 이 시기의 유학은 바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특징은 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리의 주조성을 강화하고 심에 대한 리 중심의 해석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전개했던 간제 전후에 대한 연구들이 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다 아시겠지만 조선 유학사는 1949년도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고 한국 유학 연구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점처럼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의 대체적인 논문이나 특히 학위 논문에서 각주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조선 유학사일 정도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장지연 선생이나 현상윤 선생님께서 통사류 저작에서 도학계열 유학을 검토한 이후 바로 도학계열에 대한 것들은 계속 소략합니다. 뭐 제가 발표문을 좀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철학회에서 한국 철학사를 기획해서 편찬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판본에는 이 시기의 유학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조차 안 될 정도로 이 도학계열은 80년대 이전까지는 관심의 영역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유명정 선생의 조선 후기 유학 성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통사류 저작에서는 이러한 도학계열 유학에 대한 19세기 중후반 이후의 유학에 대한 소개나 내용들이 왜 저조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요겁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연구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편의 논문은 있긴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자들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던 사이에 보시는 것처럼 금장태 선생의 유학 금백년이 출간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정리한 것들인데 여기에서 바로 19세기 중후반 이후의 도학계열 유학의 전체적인 양상들, 학파의 체계들, 규모들이 제시되어집니다. 그래서 19세기 중후반 유학을 특징 짓는 가장 강력한 면모는 학파의 분화인데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파별 내용들 같은 것을 정리해 놔서 이것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파들은
18세기 이래로 조선 사회가 경향 분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리학적 경향들이 서울 지역에서는 약화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그 영향력이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성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대 변화에 대응했던 모습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파의 분화가 지역과 연계되어진 면모도 이때 제시되어집니다. 최근 제가 각 학파의 문인록을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때 금장태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지역별 구도가 딱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학파 분화라고 하는 것과 그 각 학파가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논문, 연구로서 제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한국 유학의 특징적인 도학의 면모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저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바로 1990년대부터 다양한 주제로 연구 관심이 확대되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학파에 주목한 연구들이 구체화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유학자 연구자들이 확대되어집니다. 석박사 학위의 논문을 이것을 주제로 한 연구자들이 학계에 배출되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 근현대사학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등 주요 학술기관에서 요 한말 도학이라고 하는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도학계열 학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고 기획 논문들을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좀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어지는 것은 주요 학설에 대한 논쟁. 그래서 19세기 초중반부터 불거졌던 심에 대한 이기론적인 해석부터 시작해서 노사 기정진의 이기론에 대한 여러 학설 논쟁, 그리고 한주 이진상의 심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뭐 이런 것에 대한 학설 논쟁에 대한 연구들도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여집니다. 그래서 이 도학계열 유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인 개막이 되어진 시기는 19세기다. 1990년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파 종장들에 대한 연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분들의 제자 그룹들에 대한 연구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사학파 같은 경우에는 최익현, 김평묵, 유준교, 유인석 같은 분, 그 다음에 노사학파 같은 경우는 김석구, 김류, 정의림, 조성가 뭐 이런 논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제학파 같은 경우에는 간제학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매년 학술대회를 열면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퇴계학맥의 학파 연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은 뭐 여기가 한국유학진흥원이지만 유교문화진흥원이지만 바로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19세기 중후반 퇴계 계열의 학맥에 대한 연구 논문 성과들을 발표하면서 조금 이루어졌고 거기에 더해서 계명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한주 이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납니다. 이제 요거의 맥락은 낙중학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의 유학이 퇴계 계열로만 천편일률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동 지역과 성주 지역 그리고 진주권 이렇게 다른 학문적 분위기를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한주학파를 검토하게 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유학과 관련 지어져서 도학계열 유학 연구가 기획되어지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뒤에 발표하시겠지만 남명학연구소, 경상국립대 남명학연구소에서 남명학 계승 양상과 강우 지역의 학술이라는 주제로 해서 1년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유학자 연구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단행본으로도 출간해서 어느 정도 성과들을 집착해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한국 유학과 관련된 통사류 저작에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부응해서 최근의 연구 동향들은 이전의 연구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연구의
내용들과 주제들이 다각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것들은 뒤에 발표하시겠지만 공동기획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 연구, 특히 한 개인 개별 연구자가 아니라 집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학파라든가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동기획 연구로는 전주대학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입니다. 요거는 각 호남과 호서 지역의 주요 학자들의 문인록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것들 사회관계막이라고 하는 SNS 요즘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구도에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구성해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연구자들이나 대중들이 과연 어떠한 학맥에 어떠한 학자들이 활동했는지를 바로 사회관계망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부여에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에서 바로 심설 논쟁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동기획 연구를 진행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남대학교 철학교육연구센터에서 노사학파 연구, 원광대 한자연구소에서 간제집 정보나 그리고 DB 연구,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실 경상국립대에서 근대 전환기 강우 지역의 학술지도 구축 및 문화사회적 이해 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공동기획 연구가 현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결부해서 통사류 저작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다 출간이 되겠지만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근현대 한국 유학사상 연구 총서를 10권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권이 나왔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쓰고, 또 네 번째 권인 도학계열 동양과 조선 성리학의 계승의 한 절반 부분을 제가 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도학계열 유학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총 집성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완전한 것이냐,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 특정 학자에서 벗어난 연구들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서 이학로나 노사 기정진이나 한주 이진상의 편중된 연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 확인 작업을 좀 더 폭넓게 할 필요가 있겠다. 금장태 선생이 기념비적인 저작을 통해서 도학계열 유학에 대한 전체의 면모를 밝혀놨지만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비중 있는 문인 집단도 상당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자료 수집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와 범위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연구는 대체적으로 조선 성리학의 계승적 면모에만 치중돼서 성리학적인 경향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서양 근대 문명과 전면적으로 만난 시기고, 서양 근대 문명이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저 성리학적인 사유에만 매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대와 만나서 전통 도학자들이 어떠한 시대인식을 가지고 있고 미래 전망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전제자, 삼전제자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래야만 20세기 한국의 유학에 대한 면모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대한 검토, 비판이 없으면 현재를 분석하고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유교가 미래 사회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과 검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국 유교에 대한 규정력이 가장 높은 것은 가까운 과거, 바로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를 관통하면서 활동했던 그 모습이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보다 착실하게, 진지하게, 전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